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크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6.6%, 코스닥은 5.97%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이 이렇게 더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합쳐서 1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오른 게 아니라 어제 미국 증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참 눈뜨고 이렇게 봐도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나스닥 지수가 12.16% 올랐습니다. 지수입니다. 지수.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저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이 오늘 9% 넘게 오르고 중국은 좀 작게 올랐습니다. 1.16%. 그리고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증시도 보면은 영국과 프랑스 이렇게 오르고 있고 독일도 한 5.8%대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주식시장이 막 죽을 판이었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진 건 여러분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빼고 중국은 125% 관세 보복을 했기 때문에 부과한다 그러고 다른 국가들은 보편 관세 10%는 뭐 놔두고서 이 상호 관세는 90일 유예를 하겠다는 이 발표를 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관세를 갖다 유예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지난 첫 번째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낯설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 첫 번째 한 4년 정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봐왔고 뭐 한 좀 쉬다가 이번에 또 들어왔는데 지난 한 4년 정도 한 거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갖다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뭐 관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때 특강도 이렇게 좀 해드렸고 또 그리고 오늘 장종수고 분석 시간에도 어떻게 이 트럼프를 갖다가 투자에 이용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가면 안 되고 기다렸다가 딱딱 이용을 하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안 보셨 분들께서는 장종수고 분석 한번 살펴봐 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뭐 시장이 세계 증시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때문에 또 이렇게 하락을 해서 낙폭과대 싸다는 관점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좀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오랜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던 게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제도도 지금 개편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직접 뭐 투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외환 시장 또 그리고 채권 시장도 지금 문호를 열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공매도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 간간히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이게 우리 한국이라 손치면은 한국으로 돈이 더 나드는 이 출입구를 갖다가 넓히는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돈이 몰려 들어올 때는 좁은 출입구에 있을 때보다 아무래도 출입구가 이렇게 넓다 보면 금방금방 쉽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돈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날아갑니다. 근데 우리 시장으로 뭐 우리만 싸다고 느끼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해외 큰손들도 우리 한국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싱가포르 헤지펀드도 우리 한국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문의를 좀 하고 있고 또 국부펀드입니다. 저기 아랍에미리트 아시죠? 거기 아부다비 투자위원회에서 우리 한국 세 곳의 운영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겠는가 투자를 문의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투자자들도 우리 시장에 점점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진행할 때
양은 냄비처럼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제 오늘 다르고 뭐 금방금방 막 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좀 뚝배기처럼 좀 천천히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 멀리 보고 천천히 좀 가려고 하면은 상황 파악이 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강조하는 게 모르면 피곤합니다. 모르면 피곤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심지어 각인을 시켜 드리려고 게시판도 배우면은 행복하다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배우면 행복하다. 이 말씀을 이제 계속 한 15년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공부를 좀 하고 상황 파악이 되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이고 이거는 뭐 지나가겠지 이렇게 쉽게 이제 판단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있던 투자 스타일을 갖다가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닙니다. 인터넷에 여기 어떤 주식 관련해서 니는 뭐라카노 이렇게 자꾸 쑤시고 다녔는데 특히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은 그때그때 관심이 있는 이슈를 갖다가 다루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각, 단기간의 시각을 가지고서 판단을 내린다고요. 근데 실제 나의 투자는 굉장히 긴 텀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작은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요 사건. 근데 이 사건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이 전체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요게 단주 알고 요게 함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매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이 뉴스들이 어떤 내 투자의 스타일하고 맞다면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날 수 있지만 노는 게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으로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거기 휩쓸리게 된다면은 투자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투자를 갖다가 다른 남의 말을 듣기 이전에 상황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적어도 뭐 시향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계속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바쁜 시간에 공부를 언제 하냐고요? 근데 공부됩니다. 우리 카페에 한 15년 동안 오래 계신 분들 뭐 웬만한 하락은 막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장중수급 분석이라든지 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장기간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그게 축적되는 게 있다고요. 또 그리고 그간 경험도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굉장한 대공을 갖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 회원들이 밖에 나가면은 아마 경제 관련 이야기나 이런 거 하면은 어딜 가든지 대장님 할 겁니다. 대장님. 제일 많이 알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자, 시장 수급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개인들이 좀 이렇게 짧은 시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싸다고 매수를 했는데 세력들이 사니까 이 사람들은 돈 남기고 팔아먹었을 겁니다. 오늘 돈 벌었을 거예요. 근데 좋은 지점에 사놓고 왜 저렇게 파냐 이 말입니다. 좀 더 들고 가면 얼마 좋겠노 이 말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세력들이 이렇게나 많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겠죠. 되다 보면은 이렇게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48개가 있습니다. 여기 일일이 종목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조금 뭔가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좀 뭔가 좀 올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제약 관련주들이 있죠. 제약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직은 살만한 시점은 아니지만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좀 올라왔다. 그러니까 제약 관련주는 여러분들 뭐 오래 투자해봐서 알겠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번씩 시세 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제약 관련주들이 최근에 올라오는 걸 봐서 또 예전에 이런 이 텀을 봐서 생각해 볼 때 이번에도 뭔가 세력들이 한번 장난질 치고 있구나. 제약 관련주는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일단 오늘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지금 뭐 자꾸 관세 이야기하니까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수출하는 데 대한 이야기잖아요. 물론 수입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수 쪽으로 정부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 쪽으로 가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내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건설 관련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 판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관련 테마주들이 또 단기간 조금 움직일 수가 있고, 뭐 대선이 지나서 누가 되든 뭐 하여튼 새로운 정부가 또 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을 갖다가 시에 뿌리면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냥 돈을 갖다가 많이 풀면 되겠죠. 그래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갖다가 푼다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또 내년 되면은 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미 비롯된 거 아마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렵기 때문에 돈 푸는 생각을 갖다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죠. 해외에서 돈 들어오고 국내에서 돈 풀고 또 테마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고 대충 돌아가는 판이 읽힌다 아닙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큰 그림을 그려보고,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고 뭐 7년에서 10년 되는 큰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뭐 이번에 관세가 뭐 있었는데 뭐 90일간 유예가 되는 이런 상황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 전체 긴 그림도 그려보고 또 디테일한 이런 그림도 그려보고 자꾸 그림을 그려보면서 퍼즐을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돈이 들어온 것들 이렇게 순환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그럼 일일이 생각하려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쉬운 게 또 이거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냥 여기 보고 올라오는 게 세력들이 매집하는 게 그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제약 관련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놓은다. 근데 지금 들어갈 시점은 아니다. 왜? 브레이크가 안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놓은다는 건 세력들이 입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고, 제약 관련주 특성상 주기적으로 한 번씩 움직이는데 지난 이 텀을 봤을 때 이번에도 한번 움직일 텀이 됐다. 이런 개념으로 딱 보면 쉽죠.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지금 좀 많이 죽고 있습니다. 좀 갈라다가 죽는 게 경기 침체 이야기하니까 누가 에너지를 쓰겠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경기 또 살아나겠죠. 이것도 세력들이 들어오면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이 종목은 이미 추세가 잡혀 있고요. 그냥 보유입니다. 보유. 계속 보유 관점입니다. 광동제약도 이것도 제약주잖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국토화학도 좀 기다려야 되고요. 대웅제약, 뭐 또 제약주가 또 나왔죠. 요거는 이미 지금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것보다 이때부터 들어온 세력들도 있고 이때부터 들어온 세력들도 있어요. 어쨌든 브레이크한 걸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상승추세 평범으로 가면은 쏴 보는 거죠. 조금 못 사다 그럼 지금이라도 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대형제가 한번 쏴놓고 뒤따라오는 것도 또 쏴가면서 순환 매매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롯데케미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성원산업도 들어오다가 좀 브레이크하면 걸려 먹거든요. 위태위태합니다. 세력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트럼프 나와가지고 뭐라 하니까 참 위태위태해요. 그래도 끈질기게 살아있습니다.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이 되면은 이것도 뭐 현금으로는 괜찮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한번 땡겨볼 만하죠. 현대건설은 요거는 책 실현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물론 장기적 관점 들고 있었대요. 지난번에 브레이크 걸리고 난 다음에 요 무렵에 이제 총을 쐈어도 되는데 너무 급하게 날라서 뭐 우리가 손을 못 댔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뭐 알겠다. 이미 추세는 잡혔고 세력들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익 매매로 대응한다고 이렇게 샀다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끊어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일 매도도 되고 정리하면 되겠죠? 짧게 들어간 사람은 이제 정리 생각해 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현대제철도 요것도 세력들이 들어왔고 요 물려 있어요. 지금 얘들도 죽을 설 겁니다. 지금 세력들이 안 나갔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들어와서 잘 나갔는데 지금 악재를 맞이해서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철광하고 자동차는 지금 25% 관세가 지금 부과되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제철주 요것도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이 되면은 요거는 또 종을 한방 쏘아볼 수가 있겠죠. 돈이 아직 안 나가고 세력들이 안 나갔고 상승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고 현대건설 앞서 우리가 본 거고
그래도 조금 올랐다. 그죠? 별로 없었는데 또 조금 늘었습니다. 어떤 트럼프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잘 이용하면은 자기 딴은 똑똑하고 뭐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돈도 많고 대통령도 됐고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가진 재주를 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투자하는 관점에 있어서 얘 머릿속을 우리가 안다 이 말입니다. 얘 습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날 일은 없지만은 야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용은 해먹을 수가 있겠죠. 이용 당하지 말고 이용을 해먹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얘는 좀 단순하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이용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계속 얘 대통령에도 이제 처음에는 좀 지난 1기 행정부 때는 조금 길어웠는데 한번 겪고 나니까 앞으로 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야 계속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며칠 고생했었는데 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상승했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그때 대응해 가면서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그 인생을 갖다 여러 번 사는 게 아니고 진짜 딱 한 번 사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그냥 딱 정해진 게 있어요. 노동소득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물가를 갖다가 보존받지 못합니다. 인상을 갖다 상승분을. 또 그리고 이거 월급은 협상을 한다더라도 뭐 1년에 한 번씩 협상하는 건데 물가는 뭐 시시각각 변하게 되는 거고 또 내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수입이 뭐 보장되는 건 없잖아요. 들쑥날쑥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소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본 소득을 갖다가 이렇게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살면서 반드시 이거 그냥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갖다 피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 위험이 다가왔는데 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지금. 근데 나는 못 봤다 하면은 앞에서 바로 앞에 호랑이가 있는데 내가 눈 감고 나는 못 봤다 하면은 호랑이가 그냥 지나치겠냐고요 그냥. 그러면은 어차피 넘어가야 될 거고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정면 돌파하는 거고 그래서 투자하는 겁니다. 자본 투자도 뭐 주식도 하는 거고 부동산도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왕 투자를 또 한다 손 치면은 가끔 가다가 또 운이 좋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하나 샀는데 거기 때마침 그 테마에 걸려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정석으로 그냥 쭉 투자하다 보면은 그런 운 좋은 상황에 맞닥뜨릴 일도 생길 수도 있대. 확률적으로 높다 이 말입니다. 피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정면 승부를 하되 또 정석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이루게 돼 있습니다. 쉽잖아요 이제. 얘도 머릿속 다 파악했고 앞으로 4년 해먹는 거니까 엄청나게 잘 데리고 놀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얘 잘 데리고 놀면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해먹을 수가 있고 우리 한국 시장 계속 우리가 지금 띄엄띄엄 나오니까 못 봐서 그렇지 정부가 바뀌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공무원들이 일한다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 일 잘합니다. 공무원들 일하면서 추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일관되게 금융시장 개방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꾸 선진 정시에 올라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시장에 날아가면 못 따라갑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면 급등주에서 큰 돈 벌기는 어렵습니다. 날아가니까 못 따라간다고요. 근데 시장이 계속 뭐 흐지부지하게 흘러갈 때 그때 계속 물타기 비슷하게 하다가 오랜 기간 하다 보면은 투자금 사이즈가 커지죠. 또 그게 천천히 가면은 느린 것 같아도 그게 가장 빨리 많이 버는 겁니다. 자, 한 며칠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대응해 가면서 살아남고 이기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